자, 이번 강 우리 회계 흐름을 전반적으로 끝까지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가 발생을 하면 분개를 하고 장부에 기록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장부에 기록된 걸 토대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거래가 발생을 하면 전표를 끊는다라고 그랬어요. 전표. 즉 분개를 한다라고 그랬고요. 결제 받는 건 생략을 할게요. 이걸 장부에 기록을 한다고 그랬죠. 장부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보고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 준다. 지난 강까지는 이제 분개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이번 강은 거래가 발생을 하면 전표를 끊고 장부에 기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흐름으로 살펴보도록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현금 1,000만 원을 출자를 해서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현금 1,000만 원을 출자를 해서 영업을 시작을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제가 학원을 차리려면은 일단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1,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 주머니에서는 돈이 나갔지만 학원의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거죠. 학원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강선생 회계학원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가 1,000만 원을 집어넣고 그 돈을 갖고 쓰는 거죠. 그러면은 제 입장에선 돈이 나갔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출자를 했다고 해서 돈이 나간 게 아니에요. 회계는 회사 입장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분개를 하면 차변에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와요. 차변에 현금이 1,000만 원이 들어오고, 대변에는 이 돈을 가지고서 장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이라는 말을 써요. 자본금. 처음에 장사를 시작할 때 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자본금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본금 1,000만 원. 개인회사예요. 개인회사를 한번 차려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현금을 출자를 했다. 돈이 나간 게 아니라 회사 입장이니까 돈이 들어온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돈이 모자라서 은행에서 2,000만 원을 빌려왔어요. 은행에서 2,000만 원을 빌려서 예금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1,000만 원 갖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2,000만 원을 차입했어요. 차입하고 이 돈은 보통 예금을 했습니다. 보통 예금을 했어요. 은행에서 2,000만 원을 차입을 해서 보통 예금을 했습니다. 그럼 돈 들어오죠? 차변에 보통 예금 2,000만 원.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이라고 할게요. 1년 안에 갚을 예정입니다. 못 갚아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단기 차입금 2,0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내 돈 1,000만 원. 은행에서 빌려온 돈 2,000만 원을 갖고 회사를 학원을 차리는 거죠. 자, 세 번째, 인테리어 비용,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을 5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500만 원을, 인테리어 비용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대변에 현금이 500만 원. 대변에 현금이 500만 원. 인테리어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시설한다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시설장치라는 말을 써요. 시설장치 5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간판 달고 인테리어 하는 거 다 시설장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컴퓨터 같은 책상과 같은 비품을 사갖고 와야 되겠죠. 네 번째 비품을 얼마치 사갖고 왔냐면 1,000만 원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1,000만 원을 구입을 하고 대금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했어요.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책상도 사갖고 와야 되고 컴퓨터도 사갖고 와야 되는 거니까 차변에 비품이 1,000만 원이 들어오겠죠. 차변에 비품 1,000만 원. 대변에는 보통 예금이 1,000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자,
내 돈 1,000만 원, 은행 돈 2,000만 원, 합의 3,000만 원을 갖고 인테리어 했고 직기비품 사갖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는 영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을 받아서 수강료를 1,500만 원을 받았어요. 수강료를 1,500만 원을 수령을 해서 받아서 보통 예금을 했습니다. 보통 예금하다. 자, 우리 학원의 매출액은 수강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매출액입니다. 차변에는 돈이 들어왔으니까 보통 예금이 1,500만 원. 차변에 보통 예금 1,500만 원. 대변에 매출이 1,500만 원입니다. 수강료 받은 것이 우리 학원의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자, 광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비 100만 원을 들어갔어요. 광고비 100만 원을 근데 다음 달에 주기로 했습니다. 미지급했어요. 미지급하다. 다음 달에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에 차변에 분기 어떻게 하죠? 광고 선전비죠. 차변에 광고 선전비가 100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대변에 미지급금이 100만 원입니다. 미지급금이 100만 원. 선생님 급여 5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급여 5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급여 5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어요. 대변에 보통예금 5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500만 원. 급여 지급했으니까 차변에 급여가 오면 되겠죠? 급여가 500만 원입니다. 자, 우리 강선생 회계학원 한 달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내 돈 1,000만 원, 은행 돈 2,000만 원을 갖고 학원을 차렸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 500만 원 들어갔고요. 책상, 컴퓨터 등 직기품 1,000만 원치 사갖고 왔습니다. 수강료 1,500만 원 받았고요. 광고비 100만 원 아직 안 줬어요. 종업원의 월급은 5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거래가 발생을 해서 분개를 한 거죠. 거래가 발생을 해서 분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개한 것을 장부에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장부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느냐면 총계정 원장이라는 말을 써요. 장부를 총계정 원장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장부를 총계정 원장.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 제일 첫 번째 현금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자, 제가 하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T자 계정을 하나 그려서 현금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계정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모두 옮겨 적어주는 겁니다. 잘 보세요. 현금이 차변에 있죠. 현금이 차변에 있으면은 현금 계정 차변에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얼마 들어왔습니까?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요것만 보실래요? 저쪽은 보지 마시고 요것만 보세요. 현금이 지금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뭐 때문에 들어왔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상대편 계정 과목을 적어줍니다. 자본금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본금.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는데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출자해서 들어온 돈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현금자 들어가는 것도 찾아보겠습니다. 현금자 들어가는 거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금이 대변에 있죠. 현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현금 계정 대변에 500만 원 나갔죠. 돈 나갔어요. 근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게 뭐 때문에 돈이 나갔는지 모르니까 상대편 계정 과목을 적습니다. 시설장치. 그러면은 인테리어 비용이 나간 거구나 라는 얘기죠. 시설장치 500만 원. 자, 또 현금이라는 글자를 찾아보겠습니다. 현금이라는 글자를 찾았더니 더 이상 없어요. 그럼 현금은 끝난 겁니다. 현금 끝났어요. 자, 현재 현금 다음에 자본금 나와 있습니다. 현금은 끝났어요. X, 여기도 X입니다. 자본금이 있으니까 자본금 계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T자 계정 하나 그려놓으시고 자본금. 자, 이번에 자본금이 대변에 있죠. 자본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자본금 계정 대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 현금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더 이상 자본금 없어요. 끝났습니다. 이렇게 옮겨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나와 있어요? 이제 보통예금 나와 있죠. 그러면은
보통예금 계정을 또 하나 그려줍니다.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보통예금이 차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예금 계정 차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부터 단기 차입금이 얼마냐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천천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요 보통예금 됐죠? 그 다음에 보통예금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대변에 보통예금이 1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예금 계정 대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은 비품. 그죠? 금액은 얼마냐면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요것도 끝났고요. 자, 보통예금이 또 차변에 있습니다. 보통예금이 차변에 1,500만 원 있죠? 그러니까 보통예금 차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은 뭐가 되느냐면 매출 금액은 1,500만 원이에요. 자, 요것도 끝났습니다. 그죠? 보통예금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급여가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죠. 상대편 계정 과목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보통예금까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차입금이죠. 단기 차입금 또 T자 계정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십니다. 단기 차입금 계정을 그려서 자, 단기 차입금이 여기 보세요. 단기 차입금이 대변에 있죠. 단기 차입금 계정 대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이에요.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금액은 2천만 원. 네, 이거 끝났습니다. 단기 차입금 더 이상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장치가 500만 원 있죠. 여기 또 T자 계정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 시설장치 이렇게. 그래서 시설장치가 차변에 있으니까 시설장치 계정 차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 현금 500만 원입니다. 현금 500만 원. 그러면 시설장치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품이 1,000만 원 있죠. 비품이 1,000만 원 있어요. 이렇게 비품 계정을 하나 그려서 자, 비품이 차변에 있으니까는 비품 계정 차변의 상대편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이에요.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매출이 있습니다. 매출 계정을 또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매출 T자 계정을 하나 이렇게 그려서 매출. 자, 그래서 매출이 대변에 있죠? 매출이 대변에 있으니까는 매출 계정 대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이 뭡니까? 보통예금이에요. 보통예금 금액은 1,500만 원이에요. 금액은 1,500만 원. 옆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매출은 옆에다 쓸게요. 매출은. 비품 옆에 매출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출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1,500만 원. 1,500만 원. 그럼 매출 끝났죠? 매출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선전비가 있습니다. 광고 선전비가 100만 원 있죠? 그러면 광고 선전비 네, 이렇게 T자 계정을 하나 그려서 광고 선전비 계정이에요.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상대편은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이 100만 원입니다. 자, 광고 선전비 끝났고요. 미지급금이 대변에 있습니다. 미지급금이 대변에 있으니까는 미지급금 계정 대변에 들어가시면 돼요. 미지급금 계정 대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 광고 선전비죠. 광고 선전비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미지급금 끝났고요. 급여가 있어요. 급여가 차변에 500만 원 있죠. 없으니까 급여 계정을 또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급여 계정을 그려서 자, 급여가 차변에 있으니까 급여 계정 차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이 500만 원입니다. 네, 끝났고요. 자, 그러면 X 표시 안 된 거 없죠?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옮겨주는 방법. 자, T자 계정을 하나씩 그려준다. T자 계정을 하나씩 그려줘요. 그래서 현금이 차변에 있으면 차변에 써주되 상대편 계정 과목 자본금 써주고 1,000만 원. 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현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써주되 상대편 계정 과목 시설장치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발생을 하면 지금 현재 여기까지가 뭐냐면 거래가
발생을 했어요. 거래가 발생을 하면 붕괴를 했죠. 붕괴를 해서 이걸 장부에 기록을 한 겁니다. 장부에 기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 장부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총계정 원장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이 장부를 총계정 원장이란 말 쓰는 거예요. 장부를 총계정 원장. 그래서 붕괴한 것을 총계정 원장에 이렇게 옮겨 적어줬죠. 지금 이렇게 옮겨 적어줬어요. 옮겨 적어주는 걸 두 글자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전기한다 라는 말을 써요. 옮겨 적어주는 걸 전기한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래가 발생을 했습니다. 붕괴를 했죠. 붕괴한 것을 이렇게 총계정 원장이 옮겨 적어줬어요. 이걸 두 글자로 전기한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정확성 여부를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걸 위해서 작성하는 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합계 잔액 시산표라는 말을 씁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라는 말을 써요. 붕괴한 것을 이렇게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어주는 걸 전기라고 하고요. 이 전기된 게 맞았나 틀렸나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를 합계잔액 시산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자, 이쪽은 지우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붕괴한 거, 현금을 출자를 해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나가는 게 아니라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그러면 이렇게 붕괴한 것을 옮겨 적어줬고요. 전기한다. 은행에서 2천만 원을 빌려왔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단기차입금 붕괴하고 역시 마찬가지 옮겨 적어주는 걸 전기라고 하는 거고요. 인테리어 비용 5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차변의 시설장치, 대변의 현금, 비품 구입하고 보통예금에서 지급한 거 비품 보통예금. 학원에서 수강료가 매출액이 되는 거죠.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매출이 되는 거고요. 광고비 아직 안 줬기 때문에 미지급금. 월급 준 거는 급여로다가 붕괴를 했었습니다. 월급 준 것은 급여로 붕괴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붕괴한 것을 총계정 원장에 이렇게 모두 옮겨 적어줬습니다. 이걸 두 글자로 전기한다라는 말을 썼고요. 이게 맞았나 틀렸나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를 우리가 합계잔의 시산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합계잔의 시산표를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예요. 시험 문제에서 시산표가 뭐니? 이렇게 뜻을 물으면은 시산표의 뜻이 뭐니? 라고 물으면은 붕괴한 것을 총계정 원장에 전기한 게 맞았나 틀렸나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시험 문제에서 시산표의 뜻이 뭐니? 라고 물으면은 붕괴한 것을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어줬잖아요. 이게 전기라고 하는데 이게 맞았나 틀렸나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가 시산표다. 자, 시산표는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시산표 양식입니다. 시산표 양식이에요. 가운데에 계정 과목이 들어갑니다. 가운데에 계정 과목이 들어가고요. 왼쪽을 우리는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죠.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다 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는 합계란입니다. 합계, 여기도 합계. 네, 여기는 잔액란이에요. 잔액. 여기도 잔액란입니다. 잔액란입니다. 자, 제일 먼저 계정 과목을 쓰는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계정 과목을 쓰는 순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중간에 계정 과목을 쓰는 순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순입니다. 여러분들 현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산이라고 그랬죠. 자산. 자본금은 자본이고요. 보통예금은 뭡니까? 자산입니다. 보통예금은 자산. 단기차입금은 갚을 돈이니까 부채죠. 부채. 시설장치 자산입니다. 시설장치 자산에 속하는 거고요. 비품 역시 마찬가지 자산이죠. 자산. 매출은 수익입니다. 광고 선전비는 비용이 되는 거고요. 미지급금은 갚을 돈이니까 부채입니다. 급여는 돈 준 거니까 비용에 속하는 거고요. 지난 강에서 제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그거 암기 못하면 이거 못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요즘 시험은 다 객관식이나 전산 시험이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저는 이제 수기로 다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을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현금부터 써보겠습니다. 처음에 현금. 현금의 차변합계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고요. 대변합계가 얼마죠? 500만 원입니다. 차변합계란에 1,000만 원. 대변합계란에 5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대변합계란에 500만 원을 써줍니다. 자, 그러면 현금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이 보통예금이 있네요. 보통예금. 현금 다음에 자산이 보통예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예금 차변합계는 2천만 원, 1,500만 원 더해서 3,500만 원이에요. 3,500. 그죠? 대변합계는 2개 더해주면 1,500입니다. 1,500. 자, 보통예금 끝났습니다. 그죠? 두 번째 자산 끝났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치라는 자산이 500만 원이 있어요. 시설장치입니다. 시설장치가 대변은 없고 차변에만 500만 원 있죠. 그럼 차변합계란에만 쓰시면 돼요. 차변합계란에만 500만 원. 대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 비품이 또 차변에만 1,000만 원 있죠. 그죠? 비품 차변에만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차변에만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비품도 끝났고요. 자산은 다 끝났습니다. 그죠? 자산은 다 끝났어요. 이제 부채, 단기 차입금이 있네요. 단기 차입금이 있습니다. 자, 차변은 없고 대변에만 2천만 원이 있어요. 대변 합계란에 2천만 원. 차변은 없습니다. 부채 끝났고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여기 있습니다. 역시 대변에만 있죠. 미지급금. 금액은 100만 원이죠. 미지입금 100만 원 없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이 대변에 1,000만 원이 있으니까 자본금 대변에만 1,000만 원이 갑니다. 1,000만 원. 자본도 끝났습니다. 수익이 매출이 있어요. 매출이 대변에만 얼마 있죠? 1,500만 원이 있습니다. 1,500만 원. 매출 끝났고요. 자, 급여부터 쓸까요? 급여가 500만 원입니다. 급여가 500만 원. 네, 급여 끝났고요. 마지막 광고 선전비가 100만 원 있습니다. 광고 선전비가 차변에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차변에 100만 원이 들어가요. 네, 광고 선전비도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분기한 것을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어준 걸 전기라고 했고요. 전기한 게 맞았나 틀렸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합계자산의 시산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죠.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 구분해서 그 순서대로 적어주시고요. 원래 이거 쓰는 순서도 유동자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 뭐 이렇게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쭉 써드렸어요. 합계를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계를 계산하면 차변합계가 얼마 나올까요? 이게 5천, 6,600만 원 나오죠? 차변합계 금액은 6,60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대변합계 금액 계산해 보겠습니다. 2천만 원이죠? 4천만 원이고 5천, 6,500, 6,600 똑같죠? 이렇게. 대차평균 원리에 의해서 차변합계 금액과 대변합계 금액은 이렇게 항상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차변합계 금액과 대변합계 금액은 항상 똑같이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변합계 금액, 대변합계 금액은 똑같이 나와야 돼요. 이게 합계란만 작성을 했으면은 이게 뭐가 되느냐면 합계잔액 시산표가 된다라는 얘기죠. 합계잔액 시산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잔액란은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면 잔액란 어렵지 않습니다. 큰 쪽에다 써주시면 돼요. 큰 쪽에다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잔액란을 작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잔액란은 큰 쪽에다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현금이 자, 차변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고 대변이 500만 원이니까 차변이 500만 원 크죠? 큰 쪽에 써주시면 돼요. 500만 원. 큰 쪽에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통 예금은 차변은 3,500인데 대변은 1,500이니까 차변이 2,000만 원이 크죠? 차변에 2,000만 원을 써주시면 돼요. 큰 쪽에다 써주시면 돼요. 시설장치 500만 원이고요. 비품은 1,000만 원이었어요.
큰 쪽에다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단기 차익금은 대변이 크죠? 대변에 2천만 원. 대변에 2천만 원. 요거 총계정원장은 지우도록 할게요. 총계정원장은 지우겠습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합계란의 합계가 맞았고요. 이제 잔액란의 합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액란의 합계까지 맞으면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옮겨준 것이 맞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미지입금 100만 원이고요. 자본금은 1000만 원입니다. 매출 1500만 원이고요. 그죠? 급여는 다시 500만 원입니다. 광고 선전비 100만 원이고요. 네. 합계를 계산해 볼까요? 2500, 2600, 4600이죠. 4600입니다. 여기도 34,000에 4600만 원 이렇게. 합계란은 합계란끼리 같아야 되고요. 잔액란은 잔액란끼리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합계 잔액 시산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거래가 발생을 했을 때 분계를 했고요. 분계한 것을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어주는 걸 전기라고 그랬고요.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작성을 했습니까? 합계 잔액 시산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를 작성을 했더니 차변합계 금액과 대변합계 금액이 똑같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맞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합계 잔액 시산표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공식은 자, 여러분들 잔액란을 보고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잔액에 있는 게 자산이죠. 저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말 자산이라고 그래요. 기말 자산 플러스 요거 기말 자산 플러스 밑으로 내리면 비용이 있죠. 비용이 있습니다. 총 비용이라고 합니다. 총 비용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얘가 자산이고요. 얘가 비용입니다. 그죠? 요거 부채고 자본이고 수익이죠. 부채, 기말 부채입니다. 기말 부채 플러스. 근데 요 자본은 맨 처음에 장사 시작할 때의 자본이기 때문에 저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기초자본이라고 그래요. 기초자본. 기초자본이라는 말을 씁니다. 맞잖아요. 맨 처음에 자본금이니까. 그죠? 기초자본이란 말 쓰고요. 플러스 총수익. 네. 총수익.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시산표 등식이다 라는 말을 써요. 시산표 등식. 공식. 등식이 맞겠네요. 뭐 등식이나 공식이나 뭐 시산표 등식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같을 등자 써서 등식이다 라는 말을 써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말 자산이라고 그래요. 결과값이니까. 플러스 총 비용은 기말 자산 플러스 총 비용은 기말 부채 플러스 요 자본이 기초 자본이란 말이에요. 기초 자본 플러스 총 수익이 시산표 등식이 되는 거고요.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 우리 시산표는 단순히 차변합계 금액과 대변합계 금액이 똑같으면 맞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합계 금액만 보고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첫 번째가 뭐냐면 중복기입하거나 아니면은 누락하거나 중복기입 아니면은 누락했다는 얘기가 뭐죠? 만약에 광고 선전비 분계 자체를 누락해버렸어요. 차변의 광고 선전비 대변의 미지입금 광고 선전비하고 미지입금이 동시에 누락됐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요. 광고 선전비 100만원 대변의 미지입금 100만원이 아예 누락됐어요. 그래도 차변합계 금액에는 영향이 없잖아요. 100만원 빼주면 얼마입니까? 4,500, 6,500 그쵸? 6,500, 4,500 똑같이 나온단 말이죠. 중복기입 만약에 두 번 기록해서 200, 200 여기도 200, 200 그러면 4,700, 6,700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중복기입하거나 누락되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한다.
차변과 대변이 반대로 기입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미지입금이 차변에 오고 광고 선전비가 대변에 가도 합계금액에는 영향이 없어요. 자, 그리고 계정 과목이 잘못돼도 계정 과목이 잘못 선택이 돼도 알질 못합니다. 미지입금을 외상매입금이라도 우리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광고 선전비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 도소인세비 이렇게 해도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천천히. 합계잔액 시산표의 단점이 뭐냐면 이 위에를 보는 게 아니라 합계잔액 시산표는 금액만 보고 따지는 거예요. 금액, 합계금액. 그래서 차변 합계금액과 대변 합계금액이 똑같다? 그럼 맞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위에 뭐가 잘못됐어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복 기입하거나 누락되거나 차대변이 바뀌거나 아니면 계정 과목이 잘못 선택돼도 우리는 알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걸 우리가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다. 자, 시산표 관련된 건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산표 관련된 거는 등식, 기말자산 플러스 총비용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익. 이 기초자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중복 기입하거나 누락되는 거, 그 다음에 차대변이 바뀌는 거,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이 잘못 선택되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게 시산표의 단점이에요. 자, 그러면 칠판 보시면은 거래가 발생을 하면 분계를 했고요. 분계한 것을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뭐죠? 총계정 원장에 전개한 걸 토대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줘야 되죠.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보고서를 작성을 해줄 때 제일 첫 번째 뭘 먼저 작성을 해줘야 되느냐면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주고요.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자, 거래가 발생을 해서 분계했고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합계잔액 시산표라는 걸 작성을 해줬고요.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보고서를 작성을 해줄 때는 항상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을 해줘라. 간단하게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 차변에 뭐 들어간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비용이 들어가고요. 대변에는 수익이 들어간다라고 그랬어요. 간단하게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그죠? 요 부분이 매출부터 요 부분이 수익과 비용이니까 자, 매출이 1,500만 원이 있습니다. 매출 1,500만 원. 급여는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급여가 차변에 500만 원이 있어요. 급여가 차변에 500만 원. 급여 밑에 광고 선전비가 100만 원이죠. 자, 이렇게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서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합계잔액 시산표에 있는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서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 합계금액과 대변 합계금액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대변의 수익은 1,500인데 차변의 비용은 6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9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단기 순이익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1,500만 원이 되고요. 1,500, 여기도 1,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밑에 두 줄 마감이라고 그랬어요. 마감. 네,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줘요. 자, 손익계산서 작성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작성되는 것이 재무상태표입니다. 그 다음에 작성되는 것이 재무상태표. 자, 여러분들 재무상태표는 차변에 뭐 들어간다고 했느냐면 자산이 들어가고 대변에 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부채와 자본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네요. 네, 요거. 자, 현금부터. 현금의 잔액이 500이었었어요. 그죠? 현금의 잔액이 1000에서 500만 원 빼주면은 500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들어가시면 되겠죠. 현금의 잔액이 500만 원.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의 잔액이 얼마 있었냐면 2천만 원이었었어요.
보통 예금의 잔액은 2천만 원, 그리고 시설 장치 금액은 500만 원이었었어요. 비품의 금액은 1,000만 원이었었고요. 는 하면 자산은 토탈 얼마가 되느냐면 4천만 원이 됩니다. 자산은 4천만 원. 부채는 단기 차입금이 2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지급금이 100만 원이고 미지급금이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자본금은 1,000만 원이 아니죠. 1,000만 원이 아니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줘야 되잖아. 그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줘야 돼요. 2,100만 원을 빼주시면 얼마가 될까요? 4천만 원에서 2,100만 원을 빼주면 1,900이죠. 1,900.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괄호 열고 당기 순이익입니다. 당기 순이익이 900만 원. 괄호 닫고는 여기도 4천만 원입니다. 봐요. 기초에 자본금이 1,000만 원이 있었는데 돈 버는 게 900이니까는 1,900만 원 자본금 되는 거 맞죠? 그죠? 자본금 1,900만 원 밑에 당기순이익을 900만 원 이렇게 적는 겁니다. 요게 개인회사의 재무자표예요. 개인회사. 자, 자산에서 잘 봐요. 자산에서 뭘 뺐습니까? 부채를 빼주면 자본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본금이 1,000만 원이 아니라 1,900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9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식회사는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면 주식회사는 재무상태표가 주식회사는 자 차변에 현금 500만 원부터는 똑같습니다. 현금 500만 원부터 비품 1,000만 원까지는 똑같아요. 는 4천만 원 똑같습니다. 대변에 단기 차입금 2천만 원. 미지급금이 100만 원. 여기까지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주식회사. 여러분, 개인회사와 주식회사는 자본금만 다르다라고 그랬습니다. 자본금 구성만. 자산 똑같이 썼죠? 부채 썼죠? 자본금 1,000만 원. 자본금 밑에 당기 순이익을 이익잉여금이라고 그래. 이익잉여금 900만 원은 4천만 원. 이렇게 쓰면 얘는 주식회사가 되는 겁니다. 손익계산서는 똑같아요. 손익계산서는 개인이나 뭐 똑같습니다. 근데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게 자본금 1,900. 그죠? 1,000만 원의 당기순이익 900에서 1,900 들어가면 이거는 개인회사의 표시 방법이에요. 근데 자본금 밑에 이익잉여금 이렇게 표시하면은 이거는 주식회사의 표시 방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흐름을 봤어요. 거래가 발생을 하면 분개를 했죠. 분개한 것을 총계정원장에 옮겨 적어주는 것 전기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전기라고 그랬고요. 이게 정확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작성을 한번 해봤고, 마지막 이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수익과 비용을 빼서 손익계산서 작성을 해봤더니 돈을 벌었구나. 그리고 자산부채 자본을 빼서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해봤더니 내 기말 자본이 기초에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벌은 거 900 해서 기말 자본은 1,900이 됐구나. 괄호 열고 닫고 당기순이익 이렇게 쓰는 게 개인회사의 표시 방법이고요. 주식회사의 표시 방법은 다 똑같은데 자본금을 그냥 기초자본금 1,000만 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9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익잉여금 900만 원. 자, 회계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거래가 발생을 해서 분개하고 총계정원장에 전개해주고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고, 그래서 이 보고서를 제공해주는 걸 우리가 이제 회계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저 보고서를 제공해주는 것을 회계다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처럼 주관식으로 저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저거는 그냥 저게 회계구나 라는 흐름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분개예요. 분개입니다. 분개를 못하면 뒤에 보고서도 정확하게 작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분계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격증 위주로 해서 객관식 시험이라고 해서 1번에 2번 이렇게 답 찍는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자격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실제 실무에 나가서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계는 가장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